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은 인천문화재단에서 현장 녹화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1세대 민중화가가 인천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와서 고맙습니다. 먼저 인천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인천문화재단은 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2004년도에 네. 인천시에서 기금을 출자해서 만든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예술인들에게 창작 활동하는 그런 어떤 지원을 하고 네. 또 시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그런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이 부근에 있는 인천 아트 플랫폼, 한국 근대문학관, 트라이볼 이런 그 공공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문화재단이 그 중앙정부에서 하는 문화사업을 대행해서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누리 이용 카드를 운영하게 한다거나 네. 문화예술 교육을 대행한다거나 이런 그 지역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그럼 인천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좀 인천문화재단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아까 2004년에 시작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2024년 내년이 되면 이제 20주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 맞춰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미 이제 내년이 2004년에 창립을 하고 20주년이 된 해라서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0주년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급별로 네. 본부장부터 주행까지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혁신을 해서 문화재단이 지역사회에 지역 시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문화 서비스를 하고 또 혁신을 통해서 문화재단이 그야말로 시민과 함께하고 예술가와 함께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인천시가 그 직할시가 된 1981년부터 40년을 네. 인천 문화예술 40년 역사를 정리하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문예 40년사라는 그 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에서 이제 디지털 인천문화재단을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이제 그동안은 뭐 시민들이나 예술가들이 직접 여기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문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그 디지털로 모든 플랫폼 안에서 시민들과 예술가들에게 재단의 일을 이렇게 서비스해드리고 또 우리 재단은 이제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디지털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사업을 이제 내년 20주년을 계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좀 손쉽게 네. 문화를 접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 문화재단의 그 지금 해야 될 일이고 또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이뤄야 될 목표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봄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인데 2023년에는 이거는 꼭 목표를 이뤄야겠다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목표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아트 플랫폼이라는 그 공공 레지던시를 지원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에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여 개가 되는데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공간도 있고 인천 아트 플랫폼은 인천시에서 설립을 해서 그 전국의 우수한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해주는 1년 동안 입주해서 거기서 창작하고 발표하게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만은 인천 아트 플랫폼이 특히 이제 전국의 작가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는 네. 도심에 있고 또 여기가 개항지입니다. 네. 인천이 개항할 당시에 그런 문화유산부터 그런 어떤 거리가 그대로 그 잔존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여기 자유공원이라든가 인천역이라든가 또 여기 신포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구도심의 문화적 그런 공간이나 거리가 산재에 있어서 작가들에게 굉장히 그 창작의 어떤 동기유발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수준 높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 인천의 작가들이 입주하는 비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설립해서 인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불구하고 정작 지역 작가들에게는 턱이 높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그 현실을 좀 보고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이 아트플랫폼이 운영해온 그런 데이터를 보고 올해는 인천 지역 작가들에게 입주율을 좀 높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그 22개 스튜디오 중에서 네. 일부 3개 스튜디오를 아예 인천 작가들에게 그 공간을 네. 지원을 받고 선정해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지역화시키는 인천 아트플랫폼이 문턱이 높았는데 지역의 예술가들이 그야말로 가깝게 생각하고 소통하고 네. 또 그 공간이 바로 이 지역으로부터 자생적인 공간이라는 그런 현실감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아트 플랫폼에서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라는 걸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천 작가들이 홀수에는 중견 작가, 네. 그리고 짝수에는 청년 작가, 이렇게 청년과 중견 작가를 번갈아서 시각 예술가에게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전시회를 열어주는 또 창작 지원금도 일부 주고 예. 전시회를 열면서 뭐 좋은 도록도 만들어주고 작가의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서 유튜브로 이렇게 제작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인천에 이런 작가가 있구나 또 이렇게 이제 같이 시민들에게 수 높은 전시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천 아트 플랫폼이나 우리 문화재단이나 인천 시민들에게 같이 스스로가 내가 이 지역에 사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네. 뭐 굳이 이런 어떤 뭐 국제화라든가 무슨 전국적인 그런 목표가 바로 이 지역의 활동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또 선임이 되신 지 한 1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 내에 개인적으로 내가 꼭 이거는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문화재단이 시민들과 그 예술가들에게 그동안 나름대로 이제 거리감이 있었다면은 저는 인천화 시켜서 그야말로 지역에 밀착되고 예술가들이 그야말로 어떤 동반자, 네. 늘 자기들의 어떤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고 좋은 예술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인천형의 어떤 그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민들에게 마찬가지로 훌륭한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나 전시회나 공연을 통해서 네.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그런 예술 감상의 기회를 줘서 그야말로 인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준 높은 도시, 네. 또 문화도시로 나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예술가들이 활동해도 손해보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시민들은 또 문화적인 그 수준 높은 그 감상과 향유를 통해서 또 자긍심을 갖게 하는 네. 뭐 이런 역할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하면 문화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시고 싶으신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전국적인 행사 또 이제 국제적인 예술 행사가 인천에 없다는 것이 늘 아쉬운 지역 시민들이 인천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약간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면 영화, 네. 그리고 광주하면은 광주 비엔날레, 그죠. 뭐 가까운 부천만 해도 영화, 네. 만화,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축제가 상징성 있게 도시 정체성을 높여주는데 네. 인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시각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뭐 비엔날레라든가 네. 뭐 트리엔날레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예술인들이나 전문가들과 계속 지금 대화를 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인천에서 과연 어떤 사업이 인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전국화됐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 네. 이걸 지금 연구해서 그런 사업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2년 내에 꼭 그런 이미지가 인천에 만들어질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이제 민중화가로서 대표님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이제 작품들을 보니까 쌀부대를 화풍 삼아서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네.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네.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이셨고 네. 그래서 농부들과 농촌의 현실을 담는데 그 시대는 굉장히 농촌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이 황폐화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농부들의 어떤 삶에 희망을 주고 농촌의 어떤 현실이 좀 더 풍요로운 그런 땅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예술적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농부들을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네.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재료에다 그리니까 너무 그게 뭐라고 할까 매끈하고 농부의 어떤 삶의 그 리얼리티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다가 농부들이 실제 쓰는 도구들 네. 그러니까 뭐 연장도 있겠지만 이제 쌀 푸대라든가 이런 포장지가 농사를 져서 거기 유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네. 뭐 이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실제 쌀푸대에다가 농부의 초상을 그린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좀 거칠고 미술 재료가 아니니까 좀 파격적이고 네. 그렇지만 그 속에 이제 농부들의 어떤 초상이 쌀푸대에 들어가니까 훨씬 더 농부의 어떤 생생한 그런 표정과 그런 초상의 느낌이 살아서 초기에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쌀부대에 그린 작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막 구겨져 있고 편편하지 않았을 텐데 어쩜 이렇게 세밀하게 이걸 펴서 작품을 또 그림을 잘 그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쌀푸대도 이렇게 새 그 제품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실제 유통되던 거 네, 그죠. 농부들이 실제 쌀을 담아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판매하고 이제 그런 그 사용되던 푸대를 그대로 써서 그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쌀푸대는 일종의 사회 경제적인 농민들의 삶의 어떤 그런 과정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재료와 이미지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나름대로 이제 잘 구성이 돼서 뭐 제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작업을 한동안 그렇게 쌀푸대를 이용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표현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그 농촌의 그 느낌들이 그래서 더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몰락한 농촌이나 뭐 세월호 참사나 광화문 촛불 시위 뭐 이런 내용들을 그려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저항 정신을 이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표현했다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들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작가로서 이제 초기 제가 그 젊은 시절 데뷔를 할 때부터 제가 지향하는 예술은 그 시대를 기록하고 세상을 담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술이 여러 가지 그 양식도 있고 그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개념 미술하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술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시대 특히 그 중에서도 뭐라고 할까 소외됐다고 할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소외된 그런 계층들의 삶을 제가 관찰하고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서 그걸 이미지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 시대를 예술로 남기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조선 시대에 그 시대 그 평민들이 살았던 어떤 풍경이나 그런 걸 보려면 우리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라든가 뭐 반차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시대에 어떤 옷을 입었구나, 또 어떤 그 행동과 생활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제 그림이 먼 훗날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았던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우리 시대의 민중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한편으로 또 농민들이나 그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어떤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과 그런 어떤 불행한 사건들이 제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세상과 예술을 같이 기억하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동안 많은 작품을 해오셨지만 그냥 뭐 부대에다 그린 그림 말고 입체적인 그런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쌀푸대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 조금 그 식상하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상투화되는 그런 일종의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그 현상이 생기고 이제 쌀푸대를 넘어서 일반 이제 종이다 그렸는데 역시 종이다 그리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담고 싶은 그런 개념이나 그런 서사가 네. 다소 좀 약해서 이제 조금 입체로 작업을 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큰 손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쌀을 붙인다거나 벽실 붙인다거나 네. 그러니까 생산하고 노동하는 손 아. 크다는 건 이제 위대한 일종의 존경심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거대한 대지의 손과 거기에 생명과 그런 어떤 농업의 가치를 담기도 하고 또 실제 농사를 질 때 노동하는 그런 홈이라든가 연장을 또 거기다 부착을 해가지고 이 손이 일하는 손, 노동하는 손. 네. 그렇지만 존경스럽고 우리 시대의 이제 다시는 그런 농부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하던 농부의 어떤 삶이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이런 어떤 기념물적인 네. 형상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생산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제 그 돼지 콜레라, 네. 뭐 조류독감, 이 동물을 엄청 우리가 인간의 어떤 먹거리의 일종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매몰시키고 생매장시키고 그 살육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라고 할까? 생명과 생태에 대한 가치를 예술가들이 존중하고 예술로서 먼저 위안해주는 그런 일을 저는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돼지를 만들어서 그 돼지 몸에 이런 여러 가지 연장을 붙인다거나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먹거리와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지구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뭐 동물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이런 생명과 같이 똑같이 가치가 있다는 그런 어떤 존엄성을 보여주려고 제가 돼지 콜레라를 상징하는 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같이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예술을 입체로 한 그런 작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냥 손이 아니고 굉장히 위대한 농부의 손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 작품들은. 그리고 대표님 작품들을 딱 보면 농부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대 약자들 아니면 뭐 소도 그리셨고 돼지 뭐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꼭 필요한 존재들만 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농부를 그려도 농부의 모습이 좀 당당하게 그리고 또 이제 시선도 약간 그 우리가 동상을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지 않습니까? 네. 존엄성, 존경심을 시각적으로 이제 고양시키기 위해서 농부도 저는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제가 존경하는 일하는 분들이고 그렇게 이제 그렸는데 제가 아주 옛날에 네. 그 농촌 고향 마을에서 농부들의 그림을 갖고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고향 오지리라는 데서 네. 초등학교 운동회 날 그때 이제 그 오지리 사람들을 그렸고 오지리 출신 화가가 오지리 농부를 그려서 거기서 전시를 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자기 얼굴을 그렸으니까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도 한편으로 좀 아쉬워하셨어요. 왜요? 왜냐면은 일하는 모습을 제가 그대로 그리니까 이 작업복을 입고 네. 추링을 입고 뭐 땀도 나고 또 햇볕에 거슬려서 얼굴도 검고 옷도 좀 초라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좀 실망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역시 그림이 제가 이분들의 삶의 농촌 현실을 좀 더 풍요롭고 농부들의 경제적 이익이 좀 더 풍요롭기를 기대하면서 그랬지만은 네. 이분들의 정서적인 것은 예술가가 너무 이기적으로 제 뜻만 담은 게 아닌가 이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한테 제가 이 다음에 정말 양복을 입고 멋있는 모습의 그 아저씨들을 그려서 농부들을 그려서 전시를 한번 하고 싶다 여기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그게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세월은 지났고 예. 그때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또 저는 그때 어떤 시대별 또 시기별로 또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제가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뭔가 감동적이에요. 아유. 네. 아, 그리고 대표님께서 초상화를 그려준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공식적으로 딱 두 분만 초상화를 네, 그려줬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아, 이 두 분은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수 김광석 씨, 이렇게 네. 두 분의 초상화를 직접 그려주셨습니다.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려주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이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옛날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제 전시회도 이렇게 오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농촌 출신이고 가난한 그런 어린 시절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성공을 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네. 제 그림 속에 등장하는 분들이 바로 그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 어렸을 시절 동네 분들의 그 초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류를 했고 네.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대통령보다도 서민적이고 그런 어떤 민중적인 그 시선으로 따뜻하게 정치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 청와대에서 임기가 끝날 무렵에 네. 의뢰가 왔어요. 아. 대통령 초상을 청와대에 쭉 이렇게 초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부터 걸잖아요. 거시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를 좀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네. 이제 그렸고요. 네. 또 김광석 네. 가수도 역시 그분의 그 노래를 들으면은 그 가사 속에 굉장히 그 어떤 우리 인간의 삶의 어떤 원형들이 잘 녹아 있어요. 뭐 60대 노부부의 그 이야기 같은 거 네. 보면 절절한 그런 그 맞아요. 우리 시대 살아온 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세대들의 어떤 감성이 녹아 있어서 그 우리 시대의 어떤 폭넓은 그런 민중성, 대중성 이런 걸 갖고 있는 분이라 제가 직접 뭐 김광석 가수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이후에 앨범을 만들 때 저한테 네. 부탁을 해서 제가 그렸고요. 초상화는 기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만 그리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림이 되지도 않고 또 그림 예술적 그런 감흥이 동기유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분은 제가 존경하는 가수이고 또 정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초상화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에피소드도 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하나만 살짝 들려주시면 안 네, 될까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초상화를 그릴 때 중간에 이제 보여드렸어요. 중간 이제- 과정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그 임기가 끝나면은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지을 거니까 나도 농부처럼 그려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종의 그 쌀푸대 위에 이렇게 초상을 그려달라는 말씀 같았는데 저는 또 화가로서는 그 어떤 존경심이 그렇게 제 평소 하던 작업의 스타일보다는 그 역대 대통령이 계신 그 위치에 네. 대통령의 모습이 정중하게 존엄하게 계시는 걸 제가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대통령의 초상 오른쪽 그 머리칼 뒷부분에 머리칼, 예. 약간의 그 후광을 넣어서 아. 그 작가로서의 어떤 존경심을 거기 담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기반한 민중 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에는 문화적으로 그 문화 인프라나 문화적 그런 뭐 훌륭한 높은 수준의 그런 공연이나 전시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천에는 시립미술관이 우리나라 모든 광역단체에 있는데 아직 시립미술관이 없고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뮤지엄 파크라고 해서 미술관, 박물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인천에 여러 가지 이제 공공 문화 시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은 수준의 예술로서 저희가 창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에게 높은 수준의 예술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그 시민들에게는 또 그런 수준의 높은 수준의 작품을 수용하면서 이 도시의 어떤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을 저는 재단 대표로 하고 싶고요. 한편으로 제가 작가로서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작가로서 인천에서 앞으로 예술가들이 활동을 해도 전시를 하고 공연을 하고 이런 다양한 출판을 해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꼭 서울을 가야 되지 않고 네. 인천서 그런 어떤 문예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과 또 시민적인 평가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재단 대표로서의 어떤 꿈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문화예술 행사들이 다시 막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대표님의 이런 노력들이 인천 문화를 더 풍성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분을 모시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